367번을 하기 전에요. 우리 선대칭 함수의 함수 방정식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리고 전대칭에 대한 함수 방정식은 자,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하지 말고 나중에 미분편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선대칭에 대한 함수 방정식에 대해서만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가 바로 2차 함수꼴이잖아요. 그죠? 선대칭 함수는 여러분들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포개버리면 접어버리면 두 함수가 포개지는 이런 그래프를 바로 선대칭 함수라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칭축이 바로 x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x A를 기준으로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쪽 저쪽의 거리를 같은 거리, 즉 x만큼 여기서 이 x만큼 요 위치와 여기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x. 자, 똑같은 거리만큼 이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갔으면 여기는 바로 요 거리. 자, 다시. 자, 거리로 표현한다면 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거리도 x, 이 거리로 x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의 좌표는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으니까 a-x의 x값이 되고 여기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가 y fx인데 자, 그럴 때 각각의 x좌표에서의 y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y값과 여기서 y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조금 그림을 맞춰야 되니까 요 위치가 아니고 똑같은 거리만큼 간다면 한 요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의 x 마이너스 a-x의 위치가 되어야 되죠. 요 길이만큼 똑같게 여기가 그러면 a-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점에 해당하는 바로 y값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y값이 같겠죠. y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선생님이 지금 표현으로 하니까 조금 늦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함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x A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서 왼쪽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이쪽만큼 갈 때죠. A를 기준으로 보세요. 외울 때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X만큼. 그러면 A-X죠. 오른쪽으로 X만큼. 그럼 플러스 X죠. 그 X값에 대한 바로 이 X의 함수값 F죠. 함수값 F가 되겠죠. 그죠? 그게 뭐하다? 같다. 이게 바로 함수 방정식 바로 x A에 대한 바로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x 3대칭이라고 이런 문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f의 a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f의 3-x f의 3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진다면 3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에 해당하는 y값이 똑같으니까 바로 x 3대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각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뭐다? x a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A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F-X는 FX가 되죠. 자, 그럼 A 자리에 0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바로 X 0 대칭이죠. 근데 여러분들 X 0이 다른 말은 뭐예요? Y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죠. 즉, Y축 대칭 바로 뭐다? 우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x as에 특별하게 a가 0일 때는 바로 x 0 대칭이 되니까 바로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우함수의 함수 방정식이 바로 f-x가 fx하고 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반드시 x 이퀄 a 대칭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x 이퀄 a 대칭은 여러분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 a 마이너스 x를 보세요. 네모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네모와 이 a 플러스 x의 바로 중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x 이퀄 a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네모와 무엇을 a 플러스 x를 더해서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a가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a 플러스 x로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즉, 여기가 x일 때, 여기를 원래는 이제 a 플러스 x지만 여기가 x일 때 이 네모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즉, 네모와 x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a가 돼야 되죠. 그러면 네모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a-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x 이퀄 a 대칭을 자, 네모가 2a-x니까 f의 2a-x의 함수값과 자, 2a-x의 함수값과 어떻다? 바로 fx의 함수값이 같다. 맞죠? 이것 또한 무엇이 된다? 바로 x 이퀄 a 대칭의 바로 함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이퀄 a 대칭의 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x 이퀄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쪽 저쪽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울 때 대칭이동에서 x 이퀄 a 대칭이 2배 마이너스 x 기억나나요? 자, 2배 마이너스 x 저 2배 마이너스 x 한 게 바로 x의 바로 x 이퀄 a에 대한 이 대칭점이 되겠죠. 그러니 2배 마이너스 x라는 것이 x 이퀄 a 대칭을 했으니까 이 그래프 fx를 2배 마이너스 x 이퀄 a 대칭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과 똑같이 포개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즉 y 이퀄 fx 그래프와 y 이퀄 2a 마이너스 x 즉 2배 마이너스 x 한 바로 x 이퀄 a 대칭을 해도 두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해도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 방정식 자체가 x 이퀄 a 대칭을 의미하는 함수 방정식이라는 것을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a에서 이쪽 저쪽만큼 바로 떨어진 거리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암기하고 두 번째는 원래 그래프가 이 함수 그래프를 x 이퀄 a 대칭한 2배 마이너스 x를 해도 그 바로 함수는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이 2배 마이너스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x 이퀄 a 대칭의 두 개의 바로 함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요. 이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x 이퀄 3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x를 일단 y로 넣어보면 y 이퀄 a의 x 마이너스 m 제곱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x 이퀄 3대칭이니까 이 x 자리에 2배 마이너스 x 그럼 누구를 2배 하느냐? 대칭축을 2배 하는 거죠. 3을 2배 하면 얼마 됩니까? 6이 되어서 6-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6-x를 대입해보면 a의 6-x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gx, 즉 이 그래프가 바로 a분의 1의 x-m제곱의 그래프와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두 그래프가 x 이퀄 3대칭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m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제곱이 됐어. 따라서 6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뭐 하면 되겠다?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과 누구랑 마이너스 x 플러스 m과 같아 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소거하면 2m이 얼마가 된다? 6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2배 마이너스 x를 x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fx와 g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fx는 m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a의 x제곱 a의 x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자, gx는 얘를 a의 마이너스 얘가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m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m 자리에 3을 대입하면 gx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럴 때 무엇? 바로 x 이퀄 2s의 그래프의 거점이 PQ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는 그러면 2, 2를 대입하면 A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Q의 좌표는 2, X가 2일 때 2를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바로 A의 1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그 PQ 사이의 길이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Q가 위에 있으니까 바로 Q의 Y좌표에서 P의 Y좌표를 빼버리면 되니까 A의 1제곱에서 바로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분의 1을 빼버리면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2a를 곱해버리면 2a 제곱이 되고 여기 2a 곱하면 3a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 2a를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꼴 0의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2와 1 그리고 1과 2고 4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줘버리면 얘는 무엇으로 2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무엇으로? 2로 나오는데 a는 바로 밑수잖아요. 밑. 그리고 a는 얼마보다 크다고 그랬죠? 1보다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A 값과 M 값을 모두 다 찾아냈으니까 바로 A와 M을 곱해버리면 A는 2, M은 3이 되어서 자, 최종적으로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x 이퀄 a 대칭에 바로 시각화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청각화해서 바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a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의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2배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원래 그래프가 같다. 그게 바로 뭐다? x 이퀄 a 대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68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y는 바로 지수 함수를 절대값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얘는 지수 함수 그대로입니다. 물론 평이동했겠네요. 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x1, x2라고 할 때, 즉 x2가 더 크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x1은 0보다 작은 바로 음수의 값을 가져야 되고 교점의 x좌표가 음수고 x2는 0과 2 사이인 바로 양수의 값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기본형은 y 꼴 9의 x제곱인 바로 정가함수였겠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취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를 지워버리라고 했죠. 알맹이를 지워버렸을 때 남는 바로 y 꼴 마이너스 3이 바로
이 y꼴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바로 점근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에 바로 점근선 뭐가 생긴다? 바로 y꼴 마이너스 3이 생긴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붙여 놓았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죠. 그럼 사실 얘의 바로 무엇? 바로 y절편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9-3이 되어 9의 0제곱이 1이니까 1-3이니까 얼마가 된다? y절편이 마이너스 2였겠네요. 물론 뭐 x절편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전체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바로 x축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이렇게 지수함수를 바로 접어 올리면 무엇도 점근선도 따라 접어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제는 y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y꼴 3이다.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는 원래 점근선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 점근선 또한 따라 접어 올라간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무엇이 됩니까? 그대로 원래의 그래프니까 y꼴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되고 이 접어 올라간 부분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은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3으로 이 그래프가 바뀌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y꼴 2의 x 플러스 k 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만나는 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바로 교점의 좌표인데 그러면 일단 x 이꼴 2일 때의 y 값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x 이꼴 무엇일 때? 여기가 2일 때, 2일 때 자, y값은 바로 이 점에 대한 y값이니까 여기에 바로 2를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9의 제곱 81에서 3을 빼버리면 되니까 81 빼기 3 얼마가 된다? y값이 7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지수 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밑이 2이기 때문에 정가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교점이 여기서 발생하죠. 그러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양수, 또 다른 하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건에 위배되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점 중 작은 교점 중 바로 교점이 두 개 발생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교점에 바로 X좌표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Y축 왼쪽에서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점에 바로 x좌표가 여기가 x1이 되어서 바로 음수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점에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되어서 x2가 되어서 바로 x2는 0과 2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더 빨라져서 이 점은 지나지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버린다면 교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큰 쪽에서 교점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왜?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y꼴 2의 x 플러스 k 제곱의 그래프가 자, 이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 발생하면서 오른쪽에서 교점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저
이 y 값이 78보다 위쪽에서 교점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78보다는 아래에서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 Y축과 만나버리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0이 되어도 안 되잖아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2를 지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교점이 왼쪽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 자체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왼쪽에 발생하려면 바로 이 그래프에다가 x 이꼴 0을 대입했을 때 바로 이 y 절편이 누구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습니까? 2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에다가 0을 대입할 2에 0 플러스 k제곱, 이 k제곱이 누구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2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죠. 엔드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그래프를 생각할 때 얘가 이 78보다는 높은 곳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자, x 이꼴 2를 대입할 때 이 지수함수에다가 2를 대입할 때 여기에 y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 78보다는 뭐다? 아래쪽에서 생겨야 되겠죠. 근데 78이 되면 되나요? 딱 이 점을 지나버리면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2보다 작아라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가 더 아래로 쳐져야 된다는 말은 이 y꼴 2의 x 플러스 k제곱 그래프가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78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에다가 x에 바로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k 제곱 이 함수값이 누구보다 78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음수가 되고 하나는 0과 2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K는 얼마보다 클 수밖에 없다?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의 2 플러스 K제곱인데, 자, 이 부분은 2의 제곱과 2의 K제곱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의 K제곱은 2의 제곱이 4니까 4분의 얼마다? 78보다는 작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할 때 4분의 78은 약 얼마입니까? 4일은 4에다가 38이니까 49, 36에다가 이렇게 19점 자가자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값보다 작기 위해서는 자, K는 자연수니까 K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가 되니까 작죠. 2를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8, 4를 대입하면 16이라 되고 5를 대입하면 32니까 될 수가 없네요. 따라서 K는 1, 2, 3, 4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에 바로 AND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줘야 되므로 1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K 값은 2와 3과 4 딱 3개가 되고 그 3개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에 가면요. 바로 아니죠. 미분편이 아니고, 바로 연속성 성질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 내용과 조금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분들 무엇을 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식은 바로 이 y꼴 2의 x 플러스 k의 제곱의 그래프가 자 x가 0일 때는 2보다 크고
x가 2일 때는 78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주면 바로 자연수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조금은 지금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69번입니다. 자, A와 B와 C가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세 수의 자, 대소를 비교하다. 저 크다, 작다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수가 누구고 가장 작은 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려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수를 가지고 대수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수를 빼본다고 했죠. 빼어서 양수면 앞에 수가 크고 음수면 뒤에 수가 크고 빼어서 0이면 두 수는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뭐 한다. 그 수 자체가 양수인 게 확인될 때 바로 양변을 뭐 해서 제곱해서 빼본다. 이것을 여러분들 공통수학 2의 명제 파트에서 우리 절대부등식을 배울 때 공부한 거죠. 그런데 이 수들은요, 그냥 빼기가 불편하죠. 왜? 밑도 지금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그래서 그냥 빼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제곱해서 빼본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꼴로 나왔을 때 또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두 수를 나눠 본다입니다. 두 수를 뭐 한다? 나눠 본다. 자,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두 수를 나누었을 때 A를 B로 나누었는데 얘가 1보다 커요. 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이 분수 자체가 가분수꼴이죠. 즉, 분자가 더 분모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이 두 수를 나누었는데 1보다 크면 바로 분자 A가 분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수를 나누었더니 무엇이 되었다? 1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자와 분모가 뭐하다?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번에는 자, 두 수를 나누어 보니까 1보다 작은 진분수가 되었대요. 그 말은 무엇이죠? 분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때는 언제 해보느냐 하면 자, 지수꼴로 나왔을 때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수꼴이 나와도 그대로 빼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A와 B나 이렇게 각각을 빼어서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AB를 먼저 보시면요. 두 수가 각각 곱해진 꼴로 되어 있는데 밑이 루트 2와 루트 2가 같은 게 있죠. 자, 루트 2는 1.414 정도가 되니까 바로 정가함수 형태입니다. 자, 정가일 때는 자, 지수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게 크죠. 따라서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니까 이 앞에 수는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밑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도 밑이 1보다 크니까 그죠? 이번에는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하면 바로 정가함수라서 루트 3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큰 대자고 얘가 바로 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더 크고 얘 이쪽이 더 크니까 만약에 둘 다 얘가 더 크다면 A가 더 크겠지만 하나는 얘가 크고 하나는 얘가 크니까 A와 B의 관계를 그대로 알 수가 없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를 뭐 한다? 나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A에서 B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나눠보면, 자, 나눈 걸 그대로 여기에 한번 적어보면요. A는 루트 2의 루트 세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2제곱이 되고요. B는요, 루트 2의 바로 루트 2제곱이 되고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밑이 루트 2와 루트 3이 같은 걸 생각하고 얘가 곱하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루트 2에다가 자, 지수끼리는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곱하기 루트 3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자 지수에서 분모 지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수 형태를 앞과 뒤를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마이너스에 무엇으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란 말은 이 밑이 무엇이다? 역수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지수끼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밑끼리 곱해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A에서 B로 나눈 값을 이렇게 하나의 지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미천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어떻습니까? 분모가 더 크죠. 따라서 얘는 0보다는 크고 어떻게 되죠? 1보다는 작은 바로 감소함수 형태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지수를 보세요. 지수는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니까 얘는 바로 뭐다? 양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함수 그래프에서 지수가 양수다. 지수가 양수면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원래 루트 3분의 루트 2인 바로 지수함수 즉 y꼴 루트 3분의 루트 2 전체의 바로 x제곱 그래프. 이 그래프는 바로 0일 때 y값 1인 바로 이 정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자 지수가 양수일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값이 되어서 그죠?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따라서 이 함수값은 1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인즉 바로 b분의 a가 1보다 작은 진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분수가 된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자, 분모가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는요, 이번에는 밑이 루트 6입니다. 루트 6. 그리고 지수가 루트 3인데, 이 루트 6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이 C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루트 2의 바로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3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B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B는 루트 2의 루트 2제곱 그리고 루트 3의 루트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3의 루트 3제곱은 어떻습니까? 얘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이 루트 2로 동일하잖아요. 밑이 루트 2로 동일하고 바로 루트 2는 1보다 큰 정가함수니까 지수가 큰 놈이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C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C가 B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게 A고 그다음 B고 그다음 C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B와 C를 비교할 때는 루트 3의 루트 3제곱이 똑같으니까 루트 2의 루트 3제곱과 루트 2의 루트 2제곱만 비교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A와 B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때는 자, 빼보는 게 어려우니까 뭐해서 나눠봐서 1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대소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누어 볼 때는 또 이렇게 지수꼴로 남았는 식을 자 그냥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는 게 조금 불편할 때는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70번입니다. 함수 fx는 바로 2의 x제곱인 바로 지수 함수 그래프의 바로 기본형 아주 간단한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 의식을 바로 y꼴 gx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fx가 지금 미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인데
바로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면 x도 부호반대, y도 부호반대죠. 그러면 y꼴, 자, 잠시 y꼴로 두면 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를 모선축 대칭, 모선 대칭, 원점 대칭, 점 대칭을 이용하면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맞죠? 그리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y 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원점 대칭은 선대칭 두 개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죠. 저 원점이 0,0이니까 한 번은 x 이퀄 0 대칭, x 이퀄 0 대칭한 것을 다시 한번 무슨 축에 대해서 y 이퀄 0 대칭 이렇게 해주면 돼요. 즉 y축 대칭한 후에 그 그림을 다시 x축 대칭해도 되고 x축 대칭한 다음에 다시 y축 대칭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걸 다시 y축 대칭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이 되고 아니면 y축 대칭을 먼저 해버리면 그림이 이래 되겠죠. 이것을 다시 x축 대칭해버리면 다음과 같이 원점 대칭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대칭은 그 점을 기준으로 자 뭐를 껐을 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의 바로 이 선대칭 두 번으로 우리가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래요. 아직 베타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점이 주어졌는데 각각의 점을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면 이 알파는 알파 콤마 F 알파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A점의 좌표로 하죠. 그러면 X가 알파일 때 Y가 F 알파니까 여기에 FX에 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A 콤마 F 알파니까 이 점의 X 좌표 여기가 바로 알파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A점은 A, F 알파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자, 알파, F 알파지만 알파, 바로 2의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B는요. 자, 알파, G 베타예요. 그러면 이 A와 B는 어떻죠? X 좌표는 똑같잖아요. 그 Y 좌표는 다르죠. 그러면 G 베타를 알아야 되는데 C를 잠깐 보니까 베타 G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가 된다는 말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알파가 여기를 가진다면 베타는 더 오른쪽에 가져야 되는데 C점이 베타 G 베타니까 이 C점은 반드시 y꼴 g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C의 x좌표가 베타가 되죠. 그러면 y좌표가 g베타인데 g베타는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두배의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C의 Y좌표와 B의 Y좌표가 어떻습니까? G 베타로 똑같죠? 그러므로 B의 좌표는 X좌표는 알파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두배의 마이너스 베타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럼 D좌표는 보세요. 바로 X좌표가 무엇입니까? 베타가 되고 Y좌표는 F 알파가 되니까 바로 이 D의 좌표는 C의 좌표와 바로 X좌표가 같고 A와 A의 좌표와 바로 Y좌표가 같으니까 베타 콤마 2 알파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 ABCD는 무슨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좌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점의 위치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각형의 뭐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넓이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는 무엇입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는 무엇입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따라서 가로는 2가 되고요. 가로는 2가 되고 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y좌표의 차가 되니까 바로 2의 알파 제곱에서 누구를 뺀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빼니까 마이나 플러스가 되어서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바로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넓이가 되니까 이 넓이의 무슨 값? 이놈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바로 관계식이 하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알파, 베타 두 가지를 다 쓰지 말고 베타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버리자? 바로 베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값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합의 이 전체의 최소값인데 2는 상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수는요. 2의 알파 제곱도 양수고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양수잖아요. 그리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곱이 일정한가요? 곱은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 곱이 얼마로 일정합니까?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없어지니까 2의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즉 4분의 2로 4분의 1로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뭘 쓸 수가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이면서 곱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일정하니까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은 두 개를 곱한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로또를 씌운 거에 두 배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 바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각각의 양수로는 조건이 있고 곱이 일정하므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또 올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죠. 자, 루트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자, 그 결론은 1이 되니까 이 합의 최소가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이 최소가 1이니까 가로 길이 2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바로 최소값 2를 갖는지 바로 이 알파의 바로 값, 등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등호 조건은 바로 이 두 수가 뭐 할 때죠? 같을 때가 되겠죠. 그죠? 같을 때 성립하니까 밑이 2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A의 좌표가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C의 좌표는 베타는 얼마 됩니까? 알파보다 2가 커야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맞죠? 1이 되고 1을 베타 자리에 우리가 베타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보세요. 이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부호 반대로 만들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C도 바로 뭐에 대한 원점에 대한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점에 대해서 A와 C가 대칭이 되니까 그죠? B와 D도 그러면 대칭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그 대각선의 바로 교점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도형, 즉 직사각형일 때 이 두 그래프에 대한 이런 조건에 대한 바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넓이의 최소값은 바로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바로 합의 최소인데 곱이 일정하므로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71번입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정의역 실수 전체일 때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인 집합 보통 지수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지수 함수라고 여러분들 딱 정하고 문제 풀면 안 되겠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인 집합은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 함수 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fx는 지수 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임의의 실수 AB, 임의란 말은 모든이죠, 그죠?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F의 AB, 즉 이 X값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 함수는 FB의 전체 A제곱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A가 2고요, B가 3이라면 어떻게 된다? 바로 A가 2고 B가 3이니까 F3에다가 전체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2 곱하기 3은 무엇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3 곱하기 2로 바꾸어도 되니까. 그럴 때는 바로 F2의 전체의 무엇과 세제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과연 얘도 좀 지수꼴로 나타났는데 과연 그러면 fx는 어떠한 함수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F1이 64래요. F1이 64일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 자체가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모두 다 f에 대한 함수꼴로 나타난 함수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우리가 알아내야지만 x자리에 2분의 1, x자리에 3분의 x, x자리에 6분의 x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fx를 찾아내야 되는데 조금은 우리가 지수함수 아니겠나는 우리가 느낌은 있지만 이 f1이 64라는 것을 이용해서 fx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를 지금 찾아야 되겠는데 이 fx를 그대로 찾을 수는 없고 여기에 바로 a와 b의 곡꼴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얘를 fx를 x 곱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바로 무엇이고 X고 B가 1이기 때문에 맞죠? 바로 얘는 무엇으로 F1의 전체의 무엇으로 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F의 1 곱하기 X로 나타낸다면 맞나요? fx의 전체의 1제곱이니까 그 1제곱은 필요 없죠. 그럼 fx가 fx라서 이렇게 둬버리면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 fx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었더니 f1이 64니까 바로 얘는 64의 x제곱이 되어서 64는 2의 6제곱이니까 바로 2의 6x 제곱으로 우리가 fx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f2분의 1, f3분의 x, f6분의 x를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약분이 되어서 2의 세제곱 8이 되겠네요. 8 곱하기죠.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x제곱에 3분의 x를 대입하면 약분해서 얼마 된다? 2에
2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바로 f의 6분의 x 하면 6이 약분되어서 2의 x 제곱으로 나타내면 바로 지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2의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의 x제곱, 2의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2의 x제곱에다 뭐를 곱한 값? 8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0일 때와 이 값이 0일 때가 되니까 2의 x제곱이 0이 될 때 맞나요? 이해되나요? 근데 2의 x제곱은 0이 될 수 있나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는 무슨 값을 가진다? 양수의 값을 가지죠. 양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을 우리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2의 x제곱에다가 8을 곱한 값이 얼마다? 1이므로 2의 x제곱이 8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x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바로 근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고 t는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겠죠. 그럼 얘는 8t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t 이꼴 0이 되면서 t로 묶어버리면 8t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맞죠? t는 양수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8t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t는 얼마다? 8분의 1이니까 t가 8분의 1이면 t는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같아서 x 이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또 2의 x제곱으로 묶어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372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와 그리고 1차 함수 y gx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 지수 바로 부등식이 되죠. 그죠? 이렇게 지수 부등식을 자, 다른 fx와 gx를 우리가 그려놓고 이런 부등식을 달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곤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지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8분의 1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나요?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우변은 2분의 1의 3gx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이 2분의 1로 통일을 시켜 놓았으니까 바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fx와 gx를 곱한 게 좌변이고 자 우변은 3gx잖아요.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니까 바로 부동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좌변에도 gx, 우변에도 gx가 있으니까 바로 3gx를 이항하여 gx로 우리가 묶어서 인수분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gx에다가 f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수를 곱해서 우리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수학에서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즉 부가 반대가 되어라.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어라. 이런 뜻과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gx가 양수이고 그리고 fx-3이 음수죠. fx-3이 음수란 말은 fx가 마이너스 3이 음수니까 우리는 fx가 3보다 작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gx가 음수예요. gx가 음수일 때 fx-3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fx는 뭐다? 3보다 크다를 만족해 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다는 말은 세 번째로 gx 자체가 뭐가 되어도 된다? 0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고 네 번째로 fx-3이 0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니까 fx가 무엇이 되어도 3이 되어도 바로 이 0의 값을 만족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면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해준다면 이 부등식을 성립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네 개에 바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분류한 것을 나중에 합집합 취하면 되고 이 각각 1번과 2번에서는 각각을 뭐 취해주면 된다? 교집합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보면요. gx가 0이란 말은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y 꼴 gx와 y 꼴 0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바로 1차 함수와 y 꼴 0 x축과의 교점이가 결론적으로 여기가 교점이 되어서 여기서는 바로 해가 x 이꼴 3도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fx가 3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y꼴 fx와 y꼴 3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y꼴 fx는 바로 2차 함수고 y꼴 3은 바로 y축에 3을 찍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되니까 그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발생하죠. 그거의 x좌표를 읽어주면 되니까 x가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x가 5가 되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무엇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거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잖아요. y 이꼴 fx와 y 이꼴 3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간단한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찾아냈습니다. 이 값을 만족해주면 이 부등식도 만족해주고 따라서 이 지수 부등식까지도 만족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번과 2번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보면요. gx가 양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죠? y 꼴 gx라는 1차 함수가 y 꼴 0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1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는 3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자, 이 꼴이 없으니까 3은 빠져야 되겠죠. 자, 이 범위와 fx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fx가 바로 y꼴 fx가 y꼴 3보다 작은 범위는 이 y꼴 3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사실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 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바로 AND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 얘를 식으로 적어준다면 g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얘는 x가 3보다 큰 범위가 되는 것이고 fx가 3보다 작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1과 5 사이죠. 3일 때가 1하고 오니까 그보다 작다는 말은 2차 함수가 y 꼴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 두 개의 바로 AND, 바로 교집합이니까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gx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말은 y꼴 gx라는 이 1차 함수가 y꼴 0이라는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니까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랫부분. 즉,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x가 3보다 작은 범위를 이야기하겠네요. 그 범위에서 f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fx가 3보다 크다는 말은
이 교점은 우리가 구멍을 빵꾸 뻥 해놓고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범위는 x가 바로 누구보다 작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또는 누구보다는 커야 됩니까? x의 범위는 5보다 크다. 이 범위가 바로 fx가 3보다 큰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의 엔드, 그러니까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3보다 작은 것과 1보다 작고 5보다 큰 것의 바로 교집합은 누구보다 작으면 되겠다. 바로 x가 누구보다 이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1보다 작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네 개를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모두 다 취합을 해보면 x가 1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데 3도 해당이 되고 그럼 이꼴 붙여주면 되죠. 1과 5도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모두 다 이꼴을 붙여주면 바로 이게 바로 이 부등식에 바로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모든 자연수 x 값이니까 자연수만 생각해 주면 자, 여기에선 자연수가 1밖에 없고요. 여기는 3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까지 3, 4,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은요. 바로 1, 3, 4, 5를 더하면 되니까 1과 4를 더하면 5가 돼서 바로 13이 이 문제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에 이 꼴이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꼭 추가시켜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꼴이 없었다면 3번과 4번은 제외시켜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 3, 5에 모두 다 이 꼴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지수 부등식을 다른 두 그래프와 우리가 합성을 시켜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 범위를 자,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하니까 정확하게 풀어보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항상 방정식과 부등식을 무엇으로 그래프로 처리할 때는 방정식의 교점이 바로 그래프로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